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8일 월요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난공공무원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보다가 지금 2021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새해가 밝으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또 올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또 세우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초가 되면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이게 계획대로 잘 흘러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웠던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이 계획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실천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항상 계획을 세웠다 하면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분들의 문제점은 딱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이 아주 이 잘게 쪼개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계획을 잘 쪼개기예요. 계획 쪼개기. 요게 이제 첫 번째인데요. 자, 이 쪼개기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 마라톤 선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이 마라톤 선수가 무명 마라톤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어떤 뭐 기존의 기록도 없고 지금까지 뭐 한 번도 두각을 드러냈던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선수가 이 전 세계 대회에서 2년 간격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언론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보내면서 막 인터뷰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한테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됐습니까? 뭐 비결이 뭡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마라톤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가 예전에는 그 40km의 마라톤을 뛸 때 40km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뛰었었는데 자, 그 우승을 하게 된 그 시점부터는 이 마라톤 선수가 먼저 필드에 나가서 차로 한번 쭉 돈대요. 마라톤 코스를 돌면서 여기를 짧게 지점을 목표 지점을 쪼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표 지점을 처음부터 40km를 두고 내가 저기까지 완주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마음적인 어떤 부담, 그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끌고 나가는 힘, 이런 것들이 좀 딸릴 수가 있는데 잘게 쪼개고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목표로 스퍼트를 내고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 또 두 번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짧게 쪼개면서 이 성적이 정말 극대화가 되고 그 사람이 이제 포텐이 터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마라톤 선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단거리로 지금 달리기 시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라톤에 가깝죠. 그죠? 장기적으로 1년이라는 롱 플랜이 있으면, 장기 플랜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잘 쪼개는지, 그 쪼개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천으로 해낼 수 있을지 아닐지 요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 쪼개기를 잘해야 하는 그런 요일이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자, 왜 월요일이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쪼개기를 잘 하게 되면은 실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보통 여러분 오늘 월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월요일의 기분은 어떤가요? 이거는 뭐 우리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수험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Monday Blues라고 해서 월요병을 다 겪죠. 그죠?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요, 이렇게 월요일마다 어떤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한 기사가 하나 뜬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10 Amazing Facts About Mondays. 그래서 이 10가지의 월요일에 대한 그런 아주 어메이징한 그런 팩트들에 대해서 조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 중에 좀 흥미로웠던 3가지를 제가 뽑아서 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월요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전 11시 16분 전까지는 웃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아예 그냥 무표정으로 있다가 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월요일에 근로자들이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평균 3시간. 3시간 반이래요. 3시간 반. 자, 그러면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공부에 집중하는 그런 효율도가 아마 월요일에는 많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월요일에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모든 요일을 통틀어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월요일에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가장 높대요. 이게 아무래도 스트레스성에서 오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의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만큼 우리 전 세계인들 모두가 공감하는 먼데이 블루즈를 우리는 어떻게 잘 극복을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좋은 스타트로 시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에 대한 아까 얘기했었던 쪼개기가 적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3시간 반이라고 하는 효율이 떨어지는 요일이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요일. 왜 우리 공부하다 보면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안 되는 날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기 싫은 날 있죠. 아, 진짜 오늘 너무 집중도 안 되고 너무 하기 싫다. 이런 날들이 있을 텐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쪼개기를 정말 잘게 쪼개세요. 미친 듯이 잘게 쪼개세요. 어느 정도로 잘게 쪼개냐면 가령 이런 거죠. 뭐 책상을 치운다. 이런 것까지 다 리스트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아, 이런 것도 넣어야 되나 싶을 만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리스트에 넣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하면서 이 지우는 맛에 착착 지우면서 나름대로 성공을 맛보는 거죠. 성취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움직이기 싫은 날, 그런 날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아, 너무 움직이기 싫다. 할 일은 태산인데. 이럴 때 제가 하는 것은 계획표에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다 집어넣습니다. 강아지 똥 치우기부터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넣어서 그것들을 하나씩 지우다 보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것들 이렇게 좀 확장을 시키면서 하는 원동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쪼개기를 한다는 것, 특히나 내가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오늘 같은 월요일이요. 이런 날은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이게 오늘 좀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데 하고 어떤 대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쪼개기를 해보자. 이게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우리가 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뭐부터 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있죠. 우선순위를 정할 때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정말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정말 너무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책상 치우기. 그러면 책상을 치우는 것을 먼저 하면 정말 빨리 끝날 수 있죠. 그러면 빨리 지워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성취도를 느끼면서 그 다음 걸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것과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까 책상 치우기를 얘기했지만 뭐 책상 치우기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그 공부의 어떤 계획표에서 시간을 조금 잡아먹는 그런 스케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앞쪽에 배치하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끝나는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하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과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과목을 좀 뒤로 미루죠. 웬만하면은 오늘 이제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다른 공부를 해서 오늘 이거 못했네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는 그러면서 이제 뒤로 미루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먼저 하는 게 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이게 왜 득이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기 싫은 과목을 머릿속에서 이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이 과목을 내가 외면하고 안 바라본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이게 뭐 마음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 무의식 중에 있는 얘가 사실은 하면 해요. 하면 또 막 하겠어요, 그냥. 근데
안 하고 계속 외면하다 보면 이게 점점 커져서 마음의 짐이 되고 그 짐이 엄청 무거워져요. 자, 그 무거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게 조금 더 악화되면 이 과목만 생각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그 불안함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자, 우리 실제로요, 뇌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낄 때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서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어디에서 처리를 할까요? 질문이에요. 어디에서 처리를 할까요? 뇌가 처리를 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뇌에서 처리를 해요. 근데 우리는 뇌를 공부하면서 써야 되잖아요. 하루에 공부해야 되는 양을, 그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데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뇌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기능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뇌가 그렇게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뺏겨가면서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공부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기 싫은 과목을 빨리 해치워서 이런 마음의 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놓는 것이 공부 효율에도 도움이 된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그 욕심 같아서는 오늘 이만큼 하고 싶은데 정작 딱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뭐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지?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요거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매일매일 미션을 달성하기로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세요. 자, 이 미션 달성하기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남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있겠죠. 근데 그 캐파를 정해진 게 아니고 이거는 딱 픽스된 게 아니라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집중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빠르게 처리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효율성도 훈련을 하면 이게 나아지고 발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 뇌과학적으로요. 우리가 보통은 그 집중을 훈련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집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집중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대요. 자, 무슨 말이냐. 그냥 생각 없이 평소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내가 이거를 뭐 시간에 제약을 둬서 뭐 이 시간 안에 끝내겠어 라는 미션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오늘은 내가 뭐 원래대로라면 50페이지를 봤을 거를 이 시간 안에 51페이지를 보겠어. 갑자기 늘리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매일 나에게 미션을 주는 거죠. 이건 마치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게임할 때요. 우리 이제 게임도 나름대로의 미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하고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조금씩 어려워져야 그래야 또 집중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집중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여러분들의 이 공부, 학습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미션을 설정한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내가 연습을 한다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중력도 올라가고 공부의 효율성도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아마 올해 계획으로 세웠을 게 올해 합격이라고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 목표 정말 계획 잘 세우셔서 달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월요조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